그렇다니까 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야, 근데 니네 이거 저번 수업 본 사람이 없더라. 지수 함수를 설명을 했는데. 지수 함수요? 유튜브에 유튜브에 있는데 지수 함수를 설명했단 말이죠. 보통 저녁에 올리는데 저녁에 안 되면 이제 다음 날이라도 일단 올립니다. 어떻게든. 어떡하지? 지수 함수를 본 사람이 없어요. 어떡하지? 근데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서 1시간도 안 돼서 설명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은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저번 시간에 한 개 있으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진도를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 뭐야. 56쪽까지 문제를 풀고 꼭 모르는 걸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이번 주 안에는 어떻게든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번 주 안에는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겁니다. 두고두고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발목을 잡는 게 아니야. 걷다가 계속 한 번씩 발목을 친단 말이야. 그게 엄청 짜증나. 그게 좀 신경을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꼭 이번 주 안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56쪽까지. 그러면 지수 함수 쪽을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자, 보세요. y는 2의 x제곱이 있다. 자, 얘는 밑에 한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밑이 2일 때는 x 자리에 1, 2, 3, 4 집어넣으면 계속 커지는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걸 집어넣어도 계속 양수는 맞다 이 말이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고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이니까 x 자리에 음수를 넣어도 양수고 양수를 넣으면 당연히 양수고 그래서 얘는 한계선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한계선을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에서도 y는 x분의 1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이 x가 아무리 커져도 얘는 양수이기 때문에 x축에 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한계선을 여기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작아진다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x가 x가 마이너스 3이면 요렇게 해가지고 8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작아진다는 건 확인할 수 있고 지수가 이렇게 커지면은 계속 커진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를 점근선 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 이 점을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정점은 뭐냐면 요 자리 이 밑이 뭐든 간에 항상 지나가는 점이에요. 밑이 뭐든 간에 항상 지나가는 점. x가 0이면은 밑이 2든 3이든 4든 항상 1을 지나가게 됩니다. 괜찮죠? 여기가 정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수함수를 그릴 때 점근선과 정점을 기준으로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됐죠?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y 절편을 추가해 주면은 그림을 조금 더 잘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y 절편과 관련된 문제는 일반적으로 지나는 4분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y 절편을 보고 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y 절편과 관련된 문제는 지나가는 4분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4분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얘를 떠올릴 수 있도록 이제 1대1 대응시켜 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생겼을 때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수 자리에 x의 개수가 음수면은 음수를 살리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이 마이너스는 얘한테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거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거는 y축 대칭을 했을 때 그렇게 합니다. 괜찮죠?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림 이거 하나, 대표적인 그림 이거 하나. 나머지 그림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으로 정리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려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y는 2의 x제곱이나 y는 3의 x제곱이나 y는 4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얘네들의 각도는 살짝 다르기는 하겠죠. 올라가는 기울기가 다르긴 하겠죠. 각도가. 마치 y는 2x의 제곱, y는 3x의 제곱, y는 4x의 제곱의 그래프의 각도가 살짝 다른 것처럼. 괜찮습니까? 그런데 생긴 거는 사실 비슷하게 생겼다고 판단을 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곡선이잖아요. 얘도 곡선이잖아요. 곡선은 우리가 어차피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선은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의 형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리세요, 얘를 그리세요, 얘를 그리세요 하든 다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근데 얘네 셋을 합쳐서 그리라고 하면 그래프의 각도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각도가 얘네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생긴 애가 y는 2x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요래 생긴 애가 3x의 제곱일 거고 요래 생긴 애가 4x의 제곱이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x 값이 1, 2, 3, 4 커질 때 y 값이 빨리 커지는 게 빨리 올라가는 거죠. 빨리 올라간다라는 건 폭이 좁아져야 된다는 의미랑 같은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요런 느낌을 살릴 수 있다. 근데 여기서도 똑같더라 이겁니다. 밑이 3이면 당연히 더 빨리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거죠. x가 밑이 2일 때 x에다 1, 2, 3, 4 집어넣었을 때 2, 4, 8, 16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밑이 3이면 1, 2, 3, 4 집어넣었을 때 3, 9, 27, 81 이렇게 변할 테니까 훨씬 더 y가 빨리 커진다는 거니까 빨리 올라가는 거라서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이걸로 그려야지. 요렇게 그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y는 3의 x제곱.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올라가는데
여기도 위에 있고 여기도 위에 있는 이런 그래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흰색 그래프를 잡고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여기 이게 3의 x제곱이면 정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위에 있는데 정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2분의 1이지만 얘는 3분의 1이잖아. 얘가 더 작단 소리야. 이해되죠? 항상 그 기준은 정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수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밑이 클수록 위에 있는데 여기 왼쪽은 아래쪽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이 되는 이런 지수함수,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가 있을 때 얘를 잡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면서 모양을 잡는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없다는 거. 알겠죠? 여기가 위에 있으면 반대쪽은 꼭 밑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프의 모양은 이게 다야. 다른 그래프의 모양이 없어. 이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걸 시켜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하는 문제는 있겠지. 하지만 그런 것들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그래프를 가지고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내는 문제는 없어요. 이 그래프에다가 직선을 이제 합성시킨다거나 이 그래프에다가 지수 함수에다가 로그 함수를 합성한다거나 이런 다른 그래프가 섞여서 들어올 때 어려운 거지 그냥 하나의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문제는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괜찮죠? 이게 다예요. 그래프의 모양은 이게 두 개가 다거든. 그러면 내가 그날 예제도 다 해줬냐? 예제를 뭐뭐 해줬지? 예제를 같이 풀면서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자, 여기 봅시다. 71번. 60쪽. 71번에 2번과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마이너스는 원래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y는 3의 x제곱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y는 3의 x제곱을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기 때문에 x축 대칭 이동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이 x가 마이너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는 알죠? 괄호가 없으면은 이 x는 마이너스와 관련 없는 거죠. 지수가. 3이랑만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마이너스의 3 곱하기 3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밑이 3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x축 대칭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점근선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의역은 뭐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그래프를 다 그리기 때문에 실수 전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치역은 y축 아래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기 때문에 y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점근선은 y는 0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y는 3의 x제곱이 있습니다. 이거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뭐 대신에 뭘 대입하는지는 계속 해왔던 거라서 알잖아.
그래서 x자리에 x-1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여기가 0,1인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생겼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여기가 1,1이겠지. 괜찮습니까? 요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뭐냐? 실수 전체. 치역은 뭐냐? y는 0보다 크고 점근선은 뭐냐? y는 0.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점근선에 영향을 안 준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거나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로 정의역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괜찮습니까?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치역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4번처럼 뒤에 2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얘가 위로 y는 3의 x제곱을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 위로 이만큼 움직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가 있고 점근선이 존재하면 유리함수에서도 했는데 유리함수가 움직이면 점근선도 따라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림이 이만큼 올라가면 점근선도 이만큼 올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0,1이었던 점이 0,3으로 가게 될 거고 y는 0이었던 애가 y는 2로 올라오게 될 거다 이겁니다. 괜찮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y는 2보다 클 것이고 그 다음에 뭐야? 점근선 y는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니다. 이것만 할 수 있으면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전부야. 디테일한 거는 그때그때 문제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대소비교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증가함수.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수가 큰 놈이 실제로도 크다 이 말이죠. 계속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나요?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함수입니다. 그래서 감소함수라면은 지수가 크면 클수록 실제로는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밑이 5분의 1이기 때문에 밑이 5분의 1이면 이 그래프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클수록 더 작은 위치에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A가 0과 1 사이에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됐죠? 그러면 A의 A제곱.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A의 A제곱. 이 세 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 중에 누가 크고 누가 작냐라는 걸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 됐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한 2분의 1 집어넣어가지고 뭐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지. 2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근데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쉽게 판단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A가 0과 1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Y는 A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가요. 됐죠? 여기가 1이고 Y는 X가 이렇게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x랑 y랑 같아지는 지점이겠죠. a가 여기쯤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a. 괜찮습니까? a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 이 점의 좌표는 a, a의 a제곱이에요. 맞습니까? x가 a일 때 y값. 맞아요? 그럼 여기가 a의 a제곱이겠지. 맞아요? 그럼 요거 요렇게 여기가 a의 a제곱이겠죠.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여기가 y는 x라는 그래프니까 이 점의 좌표가 a의 a, a의 a 있으면겠죠.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모르겠어? 다시. 이 점의 좌표는 이해했니? 이 그래프가 y는 a의 x제곱이니까 x가 a일 때니까 a의 a제곱. 괜찮니? x가 a니까 a의 x제곱. a의 a제곱. 괜찮니 이건? 괜찮니 이건? 할 수 있니? 정신 못 차리네. 문자가 같아서? 이게 어디가 문제지? 어떤 게 헷갈리지? x에 a를 대입한 거잖아. 이 x 자리에 a를 대입한 거잖아. 그럼 이 점의 좌표가 a의 a제곱이라는 건 이해되니? 근데 이게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y는 x의 그래프로 이렇게 쭉 다가가면 이 점의 y 값이 a의 a제곱 아닐까? 맞니? 근데 이 그래프가 y는 x라며. 그럼 x랑 y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 x좌표도 a의 a제곱이겠지. 이거 괜찮니? 그럼 다시 밑으로 이거 내렸을 때 여기가 a의 a제곱 아닐까? 괜찮니 여기까지? 그럼 다시 여기를 이렇게 대입하면은 이 점이 뭐가 돼? a의 a제곱, a의 a제곱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x자리에 a의 a제곱 넣었으니까 요거. 요게 요렇게 갈 거 아니야. 요렇게. 이게 a의 a제곱. 이걸 다시 이렇게 y는 x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여기가 a의 a제곱. 괜찮니? 이런 식으로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몰라도 a가 얼마인지 몰라도 크기 비교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괜찮니 이거?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비교할 수 있다. 이런 것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필수 예제 2번. 요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떠올려야 되는 거냐면 y는 2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점근선은 얘의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점근선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본형이 얘였는데, 그러니까 기본형일 때 점근선이 너무 좋았던 거야, 위치가. 점근선의 위치가 너무 이쁘지, 여기. 0. 근데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1만큼, 밑으로 1만큼 내리기 때문에 점근선이 밑으로 내려가 준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게 얘와 관련이 있으니까 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것만 보면 y에 대한 이 그래프에 대한 점근선, 이거는 그냥 바로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좋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래프가 어느 사분면을 지나가는지를 그려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림이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3, 4분면, 2, 4분면, 1, 4분면 쪽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건지, 아니면 3, 4분면, 4, 4분면, 1, 4분면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건지,
이거를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랑 관련이 있다고? 치역인데 그게 뭐랑 관련이 있다고? 지나가는 4분면이니까 뭐랑 관련이 있다고? y절편이랑 관련이 있다. y절편이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y절편 구해보면 얼마입니까? y절편이니까 x가 0일 때죠.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거 2분의 1이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정점을 가지고 그리는 건 맞는데 내가 정점의 위치가 좀 애매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지나가는 건지 요렇게 지나가는 건지가 좀 애매할 때 우리는 지나가는 사분면들 결정해야 된다면 y절편과 관련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점을 잡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래 놓고 이제 조금 더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면 정점을 말해주면 된다. 정점은 지수가 얼마일 때? 0일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x가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1일 때. x가 1일 때 y값 얼마예요? 0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여기 1,0을 지나갑니다. 까지 해주면 더 정확한 식이 돼요. 더 정확한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1,0을 지나간다까지 해주면 좋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정점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정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면 정점만 있어도 사실 2, 4분면 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y절편을 정해주면은 더 이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의역, 치역, 점근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왼쪽으로 쭉 가고 오른쪽으로도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그리고 이제 치역을 말하세요 하면 점근선이 이제 밑에서 이제 막아주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쪽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괜찮지? 그 다음에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x를 보고 우리는 마이너스를 얘를 줘가지고 y는 3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될 것 같다. 이거죠.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진짜로 다야. 이게 진짜로 답니다. 뭐 더 자세한 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이게 다예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이게 답니다. 아우 어떡해. 힘내.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럼 예를 들어보죠. 자 73번 연습 문제 66쪽에 73번 자 A와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점은 지수가 얼마일 때예요? 지수가 0일 때예요. 지수가 0일 때예요. 알겠죠? 지수가 0이어야지 밑과 상관이 없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x가 얼마일 때? 2일 때. y값 얼마? 지수가 0이면 얘가 얼마야? 1. 근데 여기 있잖아. 4.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2,4를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74번 문제 볼게요. 74번. 자, Y축 대칭 이동했다. Y축 대칭 이동은 뭐 하는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 그래서 Y는 3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고, 이게 넣어주면 이쁘겠죠? Y는 3분의 1의 X제곱. 해주고,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니까 3분의 1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 그래프를 보면 이거 점근선을 바로 알려줬잖아. 점근선을 알려줬다는 건 얘를 알려준 거지. B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점근선은 얘와 관련이 있다. 이게 끝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나가는 점을 준다 이 말이죠. 몇 콤마면? 0,0을 지나간다.
지나가니까 대입하면 참이니까 A 값을 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75번 별표. 내가 이거 별표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였죠? 아니 75번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이게 왜 별표냐? 이거 앞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어. 왜 별표냐?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별표냐? 못 찾죠? 못 찾죠? 예제에 있다고. 예제에. 예제에 4번. 4번 때문에 그렇다. 4번에 식쓸 줄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지. 그게 무슨 말이야? 식을 쓸 줄 아는 게 중요하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안 쓰면 못 풀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식을 쓰라는 말일까? 이걸 보고 무슨 식을 써야 된다는 소리일까? 이걸 딱 봤어. 어떤 식을 써야 되지? 뭐라고? 지수함수식. 그게 뭐냐고. 이걸 딱 봤어. 어떤 식을 써야 돼 그러면? 지수함수식이야. Y는 3? 그래, 그대로 읽는 거잖아. A의 B제곱은 이 식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 식을 안 쓰면 못 풀어. 그러니까 이걸 못 써. 대부분의 학생이 이걸 보면 이 점은 B, 3이구만. 이 점은 C, 6이구만. C, 6이구만. 이런 거 이제 못 푼단 말이야. 근데 이걸 보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 식을 써야 된다가 핵심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식을 써야만 돼. 그 다음에 요거는 식이 뭐야? A의 C제곱이 6이다. 괜찮니? 그 다음에 이 식은 뭐야? A의 2분의 이걸 구하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 모양 만드세요잖아. 그지? 어떻게 만들면 될까? 어떻게? 여기서 이거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맞아. 곱하고. 빼? 나눠. 곱하고 2로 나눈다고?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2로 나눈다는 게 무슨 말이지? 2제곱으로 나눠? 양변에 2분의 1제곱을 해주는 거지. 괜찮니? 이해되지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요 식을 쓰는 게 중요해. 이 식 잘 안 써져 잘. 알아도 잘 안 써져. 이 문제가 엄청 쉬운 문제거든? 근데 이런단 말이야.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뭐 이래. 되게 쉬운데.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자, 다른 거는 별거 없어요. 다른 거는 충분히 할 만합니다. 딴 거는 괜찮아요. 딴 거는 설명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면 69번, 70번 문제를 지금 얼른 해봅시다. 안 어렵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안 어렵습니다. 평행이동에 관해서 또 그것도 이야기 해줘야 되겠네. 일단 해보세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자, 졸릴 때마다 이거 하나씩 까먹어. 내가 먹으려고 갖다 놓은 건데. 감사합니다. 졸릴 때마다 까먹어. 이거는 처음 보는데요? 처음 봐? 네, 영어하는데 말해가지고. 아니, 내가
토요일 날 저녁에 좀 뭔가 하루가 좀 이쁘게 잘 마무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조금 맛있는 걸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지. 그래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이볼을 이쁘게 만들었어. 하이볼을 평소에 이제 집에서 먹는데 그날따라 하이볼을 막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제 술집 가면은 되게 조금 주거든. 뭐 한 300ml 잔에 얼음 가득 넣고 조금 준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제 양이 적으니까 500ml 잔에 얼음 없이 최대한 차갑게 해서 가득 만들었어. 그래서 그걸 먹는데 원래 내가 매운 음식을 안 좋아한단 말이야. 매운 음식을 안 좋아하는데 이제 매운 음식이 땡길 때가 있어. 그래서 집에 사둔 매운 닭발 이거를 이제 냉동실에서 꺼냈지. 그래가지고 싹 만들어서 먹었는데 하나도 안 매운 거야.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막 혼자 맛있게 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딱 자는데 새벽 4시에 배에서 그냥 난리가 났어. 그때 딱 깼을 때 토할까 말까를 고민했단 말이야. 근데 왠지 하기 싫은 거야. 아까워서. 참았지. 일요일을 하루 종일 누워서 지냈어. 아무것도 못했어. 아파서. 내가 체하거나 약간 소화불량이 있을 때의 증상이 있거든. 오한이 있고 뭐 식은땀 나고 이제 몸에 힘이 없다.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약간 체하거나 소화불량이 있으면 모든 에너지가 위로 가. 그래서 위에서 막 어떻게든 소화시키려고 막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요일 날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막 누워있는데 애들이 아빠 막 때리면서 아빠 놀아줘. 아빠 밥 줘. 배고파. 막 때리고. 그래 알았어. 일어나서 막 챙겨주고 또 누워있으면 아빠. 일요일 날 죽는 줄 알았네 진짜. 24시간 누워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월요일 되니까 괜찮아지더라. 월요일 되니까. 진짜 즐거운 주말 보낼 수 있었는데. 토요일 날 괜히 매운 거 먹어가지고. 아니, 트레이더스에 매운 닭발이 진짜 맛있어. 냉동 코너에 만두 옆에 있거든. 2kg짜리 꽝꽝 얼려서 이게 포장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사와서 녹여서 소분해놨단 말이야. 한 번 먹고 어떻게 못했어. 못할 것 같아. 너무 매워. 근데 니네 매운 거 좋아하면 그거 가서 한번 사 먹어봐. 진짜 맛있다. 진짜? 왜? 저희 엄마가 닭발 이런 걸 잘 안 드세요. 진짜? 먹을 기회가 없어요. 그렇구나. 선생님 매운 거 좋아하냐? 좋아하죠. 저 좋아하는 애. 근데 그래?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매운 거. 그래서 매운 거 먹으면 계속 난리가 나서. 그러니까 내가 원래 매운 거 잘 못 먹거든 실제로. 내가 신라면 도전을 고등학교 때 처음 했어. 너무 매운 걸 못 먹어서. 그래가지고 처음에 신라면 먹을 때도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그렇게 먹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불닭볶음면 처음 나왔을 때 그래도 도전해봐야지 해가지고 딱 먹고 한 2시간 누워가지고 거의 기절하듯이 일어났단 말이야. 매운 닭발도 내가 옛날에 20대 초반에 이제 처음 매운 닭발 유행할 때 딱 매운 닭발집 가서 석쇠에 이제 숯불로 구워주는 데였는데 한 개 딱 먹고 너무 매워서 계란찜만 2개 먹고 왔거든. 닭발 다 버리고. 그랬는데도 이제 매운 닭발이 먹고 싶으니까 내가 닭발 그걸 좋아해. 꼬지. 닭발 꼬지는 안 매운 거 팔거든. 투다리 같은데. 그래가지고 괜히 사갖고 먹었다가 그렇게 돼버렸네. 어떡하지? 하여튼 매운 거 먹으면 좋은데 잘 못 먹으니까 안 돼. 이 치즈도 안 돼. 내가 떡볶이 엽떡 처음 나왔을 때도
엽떡 그거 사 먹었다가 죽는 줄 알았어. 나 계속 엽떡 순환만 나왔잖아. 엽떡 순환만 나와도 힘들어. 막 땀 뻘뻘 흘린단 말이야. 엽떡도. 그 뭐지? 치킨 같은 것도 매운 치킨 있잖아. 막 죽는다. 막 그 뭐지? 그 교촌의 레드 콤보. 처음 났을 때 죽는 줄 알았어. 지금은 그래도 좀 참으면서 먹는데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맛있긴 하거든. 먹고 싶단 말이야. 수민아, 좋아하냐 매운 거? 아, 자주 먹어? 자주는 안 먹고? 어떤 거 좋아해, 매운 거? 아, 진짜? 싸줄까? 집에 있는 거. 닭발인데. 뭐? 줄까? 아, 그래? 그래, 한번. 달에 몇 번을 닭을 먹어요.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러면 싸줄게. 가져가. 다음에. 아, 막. 생각만 해도 힘들다. 아. 이제 정신 좀 차렸어? 좋아. 어디? 학교를 왜 갔어? 들어보네. 3학기 졸업식 와서 학교를 안 가거든요. 그 10시까지 뭐 졸업식 한다고 써 있던데? 모르고 학교 갔어요. 아, 진짜? 아니요, 우리 수업 안 듣고 들었는데 어, 그래서 완전히 자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엄마가 빨리 가래? 수업이 없는 거지 학교를 안 가는 거겠냐. 아, 아니 그렇게 하고 그만 뛰어갔는데 몇 시에? 아침에 8시. 아, 진짜? 근데 텅 비어 있고. 네. 아니, 그래가지고 오늘 학교 안 가니까 1시간 뒤넘었을 때 잤거든? 그리고 카카오톡 이거 밀린 거 보고 있는데 아니 학교 갔다길래 수민이만 봤어요 질문을. 아, 진짜? 아니 근데 심지어 방송 때문에 간 우리랑 공통표 왔어. 아 중경을 갔어. 아니, 교실까지 들어갔어? 교실 앞에까지 갔는데 1학년 측이 다 복도 갈 때. 그러니까. 네. 어떻게 아니, 근데 입구 딱 들어섰을 때 약간 느낌이 쎄했을 거 아니야? 3학년은 있잖아. 약간 사람들 만지기 싫어서 이쪽으로 돌아서 아. 바로 우리 교실 나오는 그쪽. 아 글로 갔어? 아니, 그래도 3학년이 그때 오진 않았을 텐데. 그지? 내가 아침에 우리 애가 그 눈이 왔거든. 눈 왔니? 너 올 때? 아침에 눈 왔잖아. 우리 애가 아침에 학교 방과후로 가야 되는데 이 새끼가 눈 갖고 장난친다고 학교를 안 간 거야. 걔 찾으러 다닌다고 내가 아침에 9시 반에 막 뛰어다녔거든. 이 새끼 오늘 컴퓨터 해야 되는 날인데 이 새끼가 안 가고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나 봐. 학교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난 거지. 애가 안 왔다고. 나간 지 20분이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잖아. 5분 거리인데 우리 애가 학교를 안 왔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찾으러 다녔는데 또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아가지고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 애가 도착했다고. 어? 아니 그 방과후에 방과후 컴퓨터 그 한글 같은 거 배우나 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애가 어리니까 그냥 마우스 클릭하는 거 하고 그냥 그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뭐 검색 한번 해보는 거 뭐 그런 거 하고. 아, 새끼. 학교 잘 가다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눈이 약간 쌓이게 내리고 있었어, 실제로. 그때 자고 있었어요. 이거 엄마한테 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그러니까. 너도 눈 맞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 차 타고. 아, 그래? 근데 오는 길은 맞고. 그렇지. 자, 69번 봅시다.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그러니까 Y는 3의 2X 제곱에 X 대신에 X-M을 넣는 거고 Y축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y는 9분의 1에 3의 2x의 마이너스 1 이거였다 이거지. 그러면 9분의 1 같은 경우에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를 3의 2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괜찮아요 이거? 지수법칙? 하고 있어. 어? 약분할 거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분? 그러니까 약분이 안 되는데 어. 9하고 3하고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어. 이게 괜찮지? 네. 그래서 m은 1, n은 마이너스 1이다. 괜찮죠? 그럼 다시 우리 이거 기억을 해야 돼요. y는 2에 3의 x제곱. 이것도 올릴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에다가 로그 3의 3을 써주는 겁니다. 지수에. 로그 3의 3은 1이에요. 1은 써도 돼. 그런데 지수, 이거 로그 공식 같은 경우에 얘와 얘의 위치를 바꿔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3의 로그 3의 2 곱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3의 x 플러스 로그 3의 2 이런 식으로 지수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앞에 붙은 이 상수는 평행이동이다. 알겠죠?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이다 라는 거. 어떤 숫자가 나타나더라도 전부 다 지수로 올릴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70번. 뭐가 중요하다고요? 70번? 식 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식 어떻게 써요? 3의 a제곱이 알파, 3의 b제곱이 베타 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네들을 곱하라고. 알파, 베타. 근데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27이라고.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라고? 이렇게. 이해되죠? 이거는 진짜 식만 쓰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식을 안 쓰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쉬워, 진짜로. 자, 최대, 최소. 너무 쉽습니다. 왜 쉽냐면, 생긴 게 뻔해서 그래요. 생긴 게 뻔해. 자, 생각을 해봅시다. 미치 이하. 얘는 증가함수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0부터 3까지래. 그럼 당연히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3일 때 최대일 거고 0일 때 최소겠죠. 이게 답니다. 이해되죠? 이게 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x가 1보다 크대. 5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가 1이고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쭉 올라가겠죠. 그럼 1일 때는 최소인데 최대는 없겠지. 답니다.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잘 봐야 되는데 필수예제 7번 같은 경우에 7번에 3번 같은 걸 보고 이걸 따로따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고 곱하기 요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구나.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구나. 0과 1까지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1일 때 최대, 0일 때 최소구나. 이렇게. 끝. 뭔 말인지 이해되죠? 따로따로 보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무조건 합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x의 개수는 음수인 채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알겠죠? x의 개수는 음수인 채로 풀지 않아요. 그래서 얘 이쪽으로 줘버려서 2분의 1에 x-1제곱으로 판단을 해야만 한다.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한다면 최소, 최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오케이.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뒤로. 자, 치환을 해야 되는 경우.
자, 이거 오늘 이제 방정식, 부등식에서도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뭐라고 기억을 해야 되냐면, 치환을 하면 정의역이 바뀐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치환을 하면 정의역이 바뀐다. 이걸 계속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내가 치환을 했다면 꼭 정의역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x제곱을 뭐 t라고 치환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계속 이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생각을 잘 해봅시다. 2의 x제곱은 증가함수였고요. x가 0일 때 최소, x가 2일 때 최대였어요. 2의 x제곱을 t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t의 최소가 x가 0일 때죠. 괜찮습니까? x가 0일 때 t가 최소인 거지. 2의 x제곱을 t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2의 x제곱을 t라고 한다 그랬는데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라 그랬으면 x가 0일 때 t가 최소, x가 2일 때 t가 최대입니다. 2의 x제곱이 최대일 때 t도 최대인 거예요. 2의 x제곱이 최소일 때 t가 최소인 겁니다. 이 말 알아듣겠어요? 다시 2의 x제곱의 최대, 최소를 이야기해보자.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 있다. 그래서 지금 2의 x제곱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x의 범위가 이거일 때 2의 x제곱의 최소는 x가 0일 때 1. 2의 x제곱의 최대는 2의 2제곱일 때 4. 근데 2의 x제곱을 t라고 하자며. 그럼 이게 t잖아. t의 최소가 1이라고요. 알아듣습니까? t의 최소가 4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만든 정의역 t의 범위는 1부터 4라고요. 이해됩니까? 요거를 내가 쓸 수 있어야 돼. 이걸 못 쓰면 안 돼. 이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쓰고 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추계 방정식이 1이고 1부터 4까지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 괜찮습니까? 요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괜찮습니까? 이거 중요해요. 요거. 됐죠? 좋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 확인 체크 85번 별표 좀 쳐놓으세요. 확인 체크 85, 86. 여기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내가 치환을 해서 새로운 정의역 85, 86. 거기. 여기는 내가 새로운 정의역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는가가 핵심이에요. 알겠죠? 치환하는 모양은 뻔히 보여.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5번의 1번 같은 경우에는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될 것 같죠? 느낌상.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치환하는 모양은 쉽단 말이야. 근데 새로운 정의역을 정리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거 연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뒤에 자, 미치입니다. 미치이면은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라는 건 지수가 크면 클수록 커진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는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지수가 제일 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미치이면 지수가 클수록 좋다. 괜찮죠?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지겠다. 이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게 답니다.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정의역이 1에서 4까지 있을 때 요렇게 된다. 자, 보세요. 자, 밑이 4분의 1입니다.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라는 건 지수가 클수록 함수값이 작아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추계 방정식이 얼마지? 추계 방정식이 얼마지? 3. 괜찮습니까? 추계 방정식은 3입니다.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라 그랬으니까 1이 좀 멀리 있고 4가 좀 가까이 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x가 1부터 4까지 범위가 이렇게 생겼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지수가 클수록 함수값이 작아요. 나 최대값 구하고 싶어. 그 말은 지수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해됩니까?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지수가 작아야 된다. 지수가 작으려면 여기서 지수값을 계산해야 되잖아. x에다 뭘 대입하면 지수가 작습니까? x가 얼마면 돼요? 3? 1이어야 되죠. 다시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 여기 있을 때 지수가 요거란 말이야. 지수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이란 말이야. 나는 지수가 작길 원해요. 이 값이 작길 원해요. 그럼 내가 그린 이 그래프는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 이때 지수가 작은 건 y값이 작은 거지, 이 그래프에. 그래서 x가 1일 때다 이 말입니다. x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지? 마이너스 1 플러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지수가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값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말은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최소가 되려면 지수가 클수록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지수가 최대여야 된다 이 말이죠. 지수가 최대려면 여기가 지수가 최대일 때잖아. x가 얼마일 때? 3일 때. x에다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9 플러스 3, 6, 18 마이너스 8 1인가? 괜찮습니까? 지수가 1일 때 얘는 최소값을 갖는다. 4분의 1.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괜찮습니까? 지수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이거 구별해야 돼요. 알겠죠? 나는 x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지수가 1로 최대가 돼서 내가 구하는 이 함수의 최소값이 나온 겁니다. 구별돼요? x가 3일 때 지수가 최대가 돼서 함수의 최소가 나온 겁니다. 알겠죠? x가 1일 때 지수가 최소가 돼서 함수가 최대값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헷갈려요.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산술평균, 기하평균. 잠깐만, 내가 이 부분 설명 안 했나? 한 거 같기도 하고 안 한 거 같기도 하고. 11, 12요? 응. 이거 안 했어? 오케이. 여기까지만 한 거야? 최대 최소 전까지. 최대 최소를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때 예제는 예제는 안 했어?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이거 치환하는 거 이해되나요? 필수 예제 8번? 방금 내가 설명한 거? 너무 대충 설명했나? 괜찮아요? 오케이. 모르겠으면 질문해. 알겠지? 그 다음에 필수 예제 9번, 10번 괜찮았어요? 그럼 난 뒤에 갑니다. 필수 예제 11번 별표. 산술기하는 뜬금없이 막 튀어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양을 보면은 산술기하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 느낌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곱했을 때 없어지는 게 보일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서로 역수의 느낌이 나타나면 산술기한가? 라는 느낌 그냥 본능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런 스타일의 최소값을 그냥 구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니네는 저런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잖아. 그죠? 저거 못 그립니다. 아시겠죠? 그림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산술기하로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산술기하를 이용한다 라고 그냥 판단을 하면 되고 2의 x제곱, 2의 1-x제곱, 2루트의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x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없어지면서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서 항상 산술기하에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최소값 말고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지냐 이걸 물어보잖아. 항상 어디에서 라고 물어보면 식 어떻게 세워야 돼요? 왜? 이거 너네 산술기하 최근에 배운 거 아니었어? 1학년 2학기 내용인데 절대부등식. 자, 다시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 항상 최소는 여기서 가집니다. 그죠? 이거는 얘를 일로 넘겨보면 알겠지만 a랑 b랑 같을 때예요. 항상. 이거 1대. 항상 가집니다. 자, 이거 왜 그런 거냐면 a 플러스 b와 2루트 ab가 만약에 같다면 이렇게 넘겼을 때 a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2루트 ab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될 거기 때문에 절대부등식인 거예요. 그래서 0이 되려면 루트 a랑 루트 b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랑 b랑 같아야 돼요. 알겠죠? a랑 b랑 같을 때 우리는 이 같다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2의 x제곱 플러스 2의 1-x제곱이 있는데 얘가 최소값을 가지려면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같을 때 최소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럼 같아지는 상황은 얘랑 얘랑 같을 때. 그래서 우리는 식을 쓸 때 이걸 만족하면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괜찮나요?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해서. 이해되죠? 같은 거 곱했으니까 괜찮은 거야. 그럼 지수가 1이니까 2x가 1이 돼서 x는 2분의 1일 때. 이런 식으로 x값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요거일 때까지 말할 수 있어야 돼. 여기. 아시겠죠? 요게 되게 중요한 멘트야. 이걸 물어봐, 항상.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2번. 얘도 별표 치세요. 치환하는 모양은 보이거든. 치환을 하는데, 치환을 하면 뭐가 바뀐다고? 정의역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나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거란 말이야. 치환을 하면 정의역을 새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 새로운 정의역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산술기하를 이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루트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해서 이렇게 되거든. 괜찮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금 t라고 치환을 했잖아. 그래서 t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새로운 정의역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알겠죠? 새로운 정의역. 그래서 저기 이제 얘도 치환을 해야 되거든. 얘를 치환하는 방법은 얘를 제곱합니다. 4의 x제곱 플러스 2 4의 마이너스 x제곱이 t의 제곱. 괜찮습니까 이거? 그래서 얘 일로 넘어가면은 4의 x제곱 4의 마이너스 x제곱이 t의 제곱 마이너스 2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입하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괜찮나요 요거?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죠? 추계방정식 1이잖아. 최소값을 구하세요 하면은 새로운 정의역을 안 만들면 무조건 1일 때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오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새로운 정의역을 만들어야지만 오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t가
2보다 클 때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는 2의 오른쪽이잖아. 그래서 최소값은 t가 2일 때 최소값을 갖는구나. 괜찮습니까? 요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좀 연습을 해보는 게 좋냐? 81번에 1번 한번 해볼게요. 81번에 1번. (81번에) 1번을 푼 사람은 84번에 1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방정식과 부등식은 안 어려워. 방정식과 부등식은 안 어려워서 금방 하거든. 나중에 이제 학기 시작할 때 수능 특강 지금 책 나왔을 거니까 수능 특강에 있는 지수로그 함수나 이런 쪽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보여줄게요. 그러면 요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웠던 요 수준으로 공부하면 학교에서 내는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2학년 때 확통하잖아요. 확통한 따로 지금 확통 같이 합니까? 1년 동안? 학교에서 진도를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학교마다 달라. 진도를 나가는 패턴이.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확통을 2학년 1학기 처음부터 해서 쭉 1년 동안 천천히 배우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2학기 때 그냥 수투랑 확통이랑 같이 그냥 나가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이제 1학기 때 그냥 해버리는 학교도 있고 1학기 때 그냥 끝내버리는 학교도 있고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르거든 하는 게 니네가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려주면 따로 시간을 뭐 잡든지 해야지. 알려줘. 보통 1년 동안 천천히 나가는 학교는 따로 수업을 안 만들고 그냥 그때그때 적당히 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천천히 나가기 때문에 시험을 4번 치잖아. 한 번 시험 칠 때 양이 엄청 조금이야. 그래서 따로 막 수업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근데 한 학기에 몰아치면 내용이 많으니까 그거는 따로 수업을 좀 해줘야 돼. 이렇게 때 하려나? 수투하면서 확통 같이 하려나? 빠라빠빠빠.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보세요. 왜 틀렸죠? 왜 틀렸죠, 이거? 최대는 여긴데. 뭐라고? 새로운 정의역을 안 써서 그런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새로운 정의역을 안 쓰면 이 문제는 오답이 나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x의 범위지 t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푸는 학생이 엄청 많아,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것만 할 수 있으면 이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 2의 x제곱을 t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x가 3일 때 최대. 괜찮죠? 그래서 바뀐 정의역으로 봤을 때 t가 8일 때 최소, t가 2일 때 최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다음 84번의 1번 같은 경우도 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를 뭐 t로 치환을 할 수도 있겠지. t로 치환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요 정도는 굳이 t로 치환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이 말이죠. 밑이 2분의 1이니까 지수가 크면 클수록 함수값이 작아진다. 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함수값이 커진다. 그래서 난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함수가 커져야 되니까 지수가 작아야 한다. 얘는 위로 볼록이고 추계 방정식이 2다. 괜찮습니까? 이게 지수란 말이지. 근데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래. 그럼 4일 때 지수가 제일 작구나. x가 4일 때 지수가 제일 작고 그때 함수값이 제일 크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x가 2일 때 우리는 지수가 제일 크고 이때 함수값이 제일 작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방정식. 진짜 쉬워요. 이건 바로 문제 가지고 그냥 설명할 거예요. 뭐 정리를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됩니다. 문제가 쉽기 때문에요. 자, 여기 94번 바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세요. 밑이 같으면 당연히 뭐가 같으면 된다? 지수가 같으면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해되죠? 지수 방정식의 제일 기본적인 형태예요.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는 형태.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도록 이쁘게 이렇게 주면 좋은데 이렇게 잘 안 주겠지. 그래서 얘가 일로 넘어가 있는 형태가 일반적이에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모양이 나오더라도 니네가 넘기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넘겨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면 밑이 똑같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주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겠죠. 괜찮습니까? 근데 4는 2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밑을 같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 밑이 같으면은 비교하기가 좋다. 이겁니다. 할만하잖아. 이게 제일 기본적인 형태니까 94번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돼. 이렇게 딱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밑은 필요 없어진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으로 2x는 3-x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이게 첫 번째 패턴. 다음 두 번째 패턴을 봅시다. 두 번째 패턴 어디 갔어? 여기 97번. 별표. 자, 97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치환을 해야 한다. 됐죠? 치환을 하면 뭐가 생긴다고? 새로운 정의역이 생긴다. 치환을 하면 새로운 정의역이 생긴다고. 그래서 그 새로운 정의역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해를 구했는데 무형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해의 범위 때문에 내가 함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게 존재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첫 번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갑시다.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생겼으면은 난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겠죠. 그러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근으로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t의 범위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t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근으로 구해놓고 이거 아니구나라고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얘를 3이라고 찾고 나면은 이 3이 답이 아니라 2의 x제곱이 3이었던 거죠. 방정식의 해는 x값을 구하는 거잖아. 여기서 t값을 구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한 다음에 x는 로그 2의 3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돌리는 과정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괜찮나요?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의 해가 두 개가 되고 싶다.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치환을 했습니다. 해가 두 개가 되고 싶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죠? 이러면 틀린다 이겁니다. 알겠죠? 판별식이라는 건 실수 전체일 때만 쓸 수 있는 특별한 식이에요. 알겠죠? 일정한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는 판별식을 쓰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2차 함수할 때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에요. 1학년 1학기 때. 아시겠죠? 지금은 좀 까먹었을 수 있는데 이거 기억을 하세요. 그냥 범위가 실수 전체가 아니면 판별식을 쓸 수 없다라고.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두 개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판별식을 쓰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면 최소값을 기준으로 항상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최소값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해가 요런 식으로 돼야지 된다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여기 Y축의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Y축의 오른쪽. 이게 최소값이 아니라 Y축의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여기 축의 방정식이 오른쪽에 있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최소값으로 합시다. 자, 이렇게 있고 밑으로 이게 내려왔잖아. 내려왔기 때문에 최소값 t가 2분의 1일 때 함수값 c 0보다 작아야 한다. 괜찮습니까?
t가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밑으로 내려올 거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 y 절편이 0보다 커야 한다. 괜찮습니까? 그래야지 이 그림이 되는 거야. 이것만 있으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괜찮아요? 이런 그림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양수값으로 두 개를 가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시 만약에 이게 해가 없고 싶다. 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만족하는 해가 없어야 되죠. 이때도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걸 쓸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때는 0이 되는 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지만